게티 이미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이제 영국의 헤드쿼터를 두면서 저를 수석 사진 기자로 스카웃을 해갔어요. 잘 논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거야.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 이제 레드카펫 때 저런 사진들을 찍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와. 올라오는 사진들. 그러면 레드카펫 사진도 찍고 그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사진도 찍고. 와, 진짜 잘 찍으셨다. 그 레드카펫이랑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처음에는 깐느도 가고 오스카도 가고 너무 재밌었어. 근데 그때 뭘 찾았냐면은 초상 사진을 찾은 거예요. 초상 사진. 관여하고 싶어. 저 사람을 좀 돌려보고 싶어. 조명을 이렇게 좀 쳐보고 싶어. 턱을 좀 내리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서 초상 사진에 대해서 제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초상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이 사진을 찍고 그날 밤에 깐느의 여왕이 되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경영 배우도 찍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양조위 배우, 양조위 배우 네.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저니 뎁 같이 포트레이트도 찍고 조니 뎁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니까 뭐가 없어졌게요? 재미가. 그렇지. 재미가 없어진 거야. 아, 이제 퇴사각이구나. 그래서 제가 회사의 게티 이미지에 고맙지만 나의 날개를 피겠다 하면서 던져줘. 무엇을? 사표를 멋있게 샥 던지고 집에 딱 왔어요. 한 6개월 동안 진짜 연락이 아무 데서도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막 이런 데서 연락이 올 줄 알았더니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막 굶어 죽을 때쯤 됐을 때 이분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누구지? 폴인가? 폴경? 아, 그죠. 스파이스 girls. 아, 야. 이 노래 당시예요? 이 노래 나왔어요? 이 노래가 사실 스파이스 걸스가 엄청나게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히트를 치고 중단을 했다가 재결합을 하는 투어였어요. 근데 저는 이들과 잘하면 다음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미팅을 가서 제 포트폴리오 보여주고 날 원한다고 하면 사진만 좋다고 하면 내가 다 맞추겠다고 했더니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정말 스파이스 걸스가 널 원한다. 해갖고 스파이스 걸스와 투어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 명씩 찍는 건 괜찮아요. 한 명씩 찍는 거는 뭐 빅토리아 베컴도 그렇고 뭐 멜라니도 그렇고 다들 찍는 거 너무 좋아. 근데 5명이 모여 있는 걸 찍으면 이거 좀 어렵다. 꼭 한 명은 이거 나 너무 뚱뚱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는 아직 포토샵이 막 발전이 안 될 때여갖고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갖고 그분 잘 나온 걸 막 찾아요. 그래갖고 그걸 딱 보여주면 그분이 그래 이제 이런 걸 보여줘야지. 그럼 다른 분이 난 아까 그 사진 더 좋은데 잠깐만 기다려. 또 찾아. 그거를 몇 개월을 해서 살아남았더니 글로벌 연예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MJ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스파이스 걸스 사이에서 살아남았대. 이 사람은 다 맞춰.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스파이스 걸스가 끝나고 나서도 빅토리아 베컴하고 데이빗 베컴하고는 굉장히 계속 친했었어요. 그래서 그 빅토리아 베컴의 그 화보도 계속 많이 찍었었고. 네. 오, 진짜 멋있다. 네. 그 이렇게 화보도 찍고 하면서 이렇게 저들과 아주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진짜 멋있다. 우와.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화보지. 화보하면 누구? 그리고 그분 덕분에 정말 많은 연예인들도 만나게 됐어요. 리안나도 만나고 그리고 나 너무 좋아하는. 라라랜드의 네. 에마 스톤, 네. 데이빗 베컴과 또 이렇게 에드 시런.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폴경의 이제 기획까지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폴경과의 인연이 2008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437개 도시 중에 저는 서울만 기억합니다. 그게 2015년도에 오셨었고요. 서울 종합경기장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굴렁쇠 굴리면서 그 올림픽 했던 그 TV에서만 봤던 곳에 제가 폴경을 모시고 들어가서 폴경 이렇게 태극기를 휘날리는 사진 찍었는데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분의 사진을 매 도시를 다니면서 찍고 있죠. 어느 날 제가 저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된 사진가를 한 분 만나게 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영국 출신의 돈 맥컬린 경, 저분도 이제 경 자기를 다셨는데
저분이 영국의 전설적인 종군 사진 기자세요. 아, 전쟁. 전쟁터에 있는 참상들을 찍어서 그걸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한 분이고, 그때 제가 돈 맥컬린의 이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저 옆에 사진은 콜레라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방글라데시의 사진이고, 그 옆에는 또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에 관련된 사진이고. 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저런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이 세상은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동시대에 누군가는 기아, 전쟁, 난민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고통을 당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저도 종군 기자가 한번 돼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종군 기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뉴스 기자 중에서도 베스트의 베스트가 거길 갈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막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그게 안 돼서 제가 컴패션이라는 봉사단체를 만나게 돼서 그 컴패션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 아이들이 후원을 받을 수 있게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엘살바도르라는 곳에 이제 그렇게 사진 봉사를 갔는데, 그곳에 저희가 이제 헌 옷들을 좀 한국에서 갖고 갔어요. 그 이제 옷들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떤 꼬마의 하나가 되게 오래된 그런 잠바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귀여워.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저렇게 환한 표정으로 득템 이런 득템도 없는 거야. 근데 저 사진을 찍고 저 사진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내가 무엇을 얻어서 저렇게 행복해한 적이 언제가 있었었지?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물질 이외에 또 뭐가 있나? 꼬마 아이들이 막 신발도 없이 철근이 막 이렇게 나온 곳에서 막 해맑게 웃고 막 자기들끼리 하하호하고 있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게 밸런스가 잡히는 거예요. 물론 무엇이 옳고 그름은 아닌 것이고 좋고 나쁨이 아닌 것이고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삶도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두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근데 왜냐하면 그때 네팔을 가게 됐어요. 네팔과 방글라데시와 네팔을. 거기는 화장을 해서 강에다가 이제 재를 뿌리는 것이 그 힌두교의 문화인데, 화장을 저렇게 그 강 옆에서 그냥 오픈된 장소에서 해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제가 앉아서 그 사진을 찍으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와, 1시간 반이면 저렇게 타서 재만 없어질 우리 몸뚱아리를 위해서 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아주 깊은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 아주 저에게는 의미가 깊은 그 나라가 네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내가 왜 그럼 이런 것들을 다니고 있고 나는 그럼 왜 이런 사진을 찍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몇 년 전에 저한테 민이라는 업체에서 저한테 프로젝트 제안을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이제 을지로가 재개발되면서 을지로에 있는 그 공장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될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우니까 을지로에 있는 장인들을 저한테 포트레이트로 좀 사진을 찍어달라는 의뢰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은 뭐였냐면, 지금 그쪽에 다 막 을지로에서 지금 쫓겨나시는데 그분들한테 뭐 문 뚫고 가서 안녕하세요, 저 되게 유명한, 저 왜 해외에서 유명한 사진 작가인데요.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드릴게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냐.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내가 한다면 6개월 동안 을지로에서 내가 살겠다. 그러면서 첫 3개월에서 4개월은 사진을 안 찍고 이분들과 술을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고, 그러고 나면 5개월째부터 사진을 찍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진을 이제 막 찍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팀에게. 아, 당신들이 이렇게 멋진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다. 당신들의 전시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생각엔 을지로에서 정말 그 기름 깎고 막 쇠 깎는 아저씨들과 아주머니들을 찍은 건데 여기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거를 사람들이 보러 올까? 근데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더라도 평생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이 한 곳에서 일하신 분들의 초상을 멋지게 찍어서 세종문화회관이라는 멋진 정말 의미 있는 곳에 걸어놓으면 그분들의 가족이라도 와서 보면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래도 하신 일이 누군가는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그럼 그 의미로라도 우리 세종문화회 가서 합시다 해서 전시를 오픈을 했는데 웬걸 매일 매진인 거예요. 매일 매진. 근데 다 20, 30대 친구들이 온 거예요. 20, 30대 친구들이 와갖고 사진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저 아저씨들, 아줌마들 이렇게 그냥 서 있는 사진을 보면서. 근데 그들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막 목장갑 끼고 자기 그냥 일터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을지로 장인들의 전시를 아주 멋지게 잘 했어요. 그런 인연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나가는 것, 그런 것들처럼 사진은 저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내가 느껴지는 것이, 아, 일반 사람들과 만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사진이 참 좋은 사진이구나. 그게 정말 의미 있는 포트레이트란 거구나라는 걸 느껴지면서 작년 12월 달에 제가 어떻게 하면 사진가로서 대한민국을 조금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했어요. 제목이 나, 너, 우리, 그리고 대한민국. 그래서 내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면 대한민국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홍보 글을 띄웠어요. 여러분,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대한민국 국적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당신의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내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사연이 막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저의 첫 그 지원자셨는데 10년 동안 지금 복막 혈액 투석을 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혈액은 투석은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복막 투석만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젊었을 때 열심히 좀 일을 해서 지금 10년간 투병 생활을 하는데 돈을 안 빌려도 돼서 그게 너무 행복하다고 자식들한테 그 걱정 안 끼쳐도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선지원님이란 분이신데 시각장애인인데 달리기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분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컴패션에서 어린아이를 멕시코에 있는 어린아이 후원을 하는데 몇 년 전에 거길 갔대요. 근데 자기는 보진 못하는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를 와락 앉더래. 그게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표정인 거예요. 저분은 자기 사진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서 저렇게 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그 제니치카라는 콜롬비아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웃는 게 아니고 울잖아요, 저분이. 왜냐면 콜롬비아는 되게 그 남미 그쪽이 치안이 되게 무섭잖아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그러니까는 저 제니는 아기 때부터 엄마한테 아빠한테 항상 해 떨어질 땐 여기 가면 안 되고 이 골목은 가면 안 되고 해 떨어지면 여기는 가면 안 되고 그거를 그냥 평생 들어온 거예요. 평생. 밤에는 나가면 안 되고. 근데 한국이라는 곳에 와서 늦은 밤 시간에 한강을 걷는데 느껴보지 못한 자유함과 그 행복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하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막 얼굴들이 막 웃는 얼굴들이 있어. 보통 이렇게 웃는 얼굴 보면 어떡해요? 따라 웃게 되죠. 따라 웃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내년 전시할 거 나눠 우리 그리고 대한민국. 그래서 그 오늘 제가 여기다 세팅을 해놓고 오늘 그 방청객 중에 이제 한 분을 모시고 흠모하는 상중 형님 또 괜찮으시다면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좀 사진을 좀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방청객 중에 사진을 찍으실 분이 누군가요? 오케이. 지금 떠오르는 행복했던 순간 무슨 생각했어요? 엄마 왜 보고 싶어서? 아이고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행복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면서 야, 너 요즘 뭐 할 때 행복하니? 힘든 거 없니? 뭐 하면 행복해? 라는 이야기를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사진가잖아요. 아, 요즘 뭐 하면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분은 엄마를 생각하면 행복한데 동시에 짠한 거야. 보고 싶으니까.
재성 씨의 행복은 지금 5살 딸이 춤출 때 네. 부부가 됐구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런 표정을 지었어요. 아,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요즘 너는 뭐 하면 행복하니? 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